이제 돼요. 숫자 나오죠? 숫자 자, 안녕하세요. 네. 화곡중앙시장의 네. 예, 독립서점 화서가 대표 윤유선입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에 정말 오래되신 떡집이 있거든요. 떡집이 딱 두 개 있는데요. 정말 오래되신 터줏대감이십니다. 예, 찾아뵙고요. 말씀드릴게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해주세요. 떡집. 네, 저는 화곡방앗간에서 경영하는 최초수입니다. 네. 네. 여기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죠? 여기 한 지는 한 50년 넘었죠. 아, 그러면 처음에 오신 때가 69년도. 1969년도예요. 네, 여기 개발할 때. 이야, 시작할 때, 시장 네, 시작할 때. 화곡주공아파트, 네. 저기 뭐 지면서 그때 들어왔죠. 아, 그러시다가 저쪽 앞에 계시다 이쪽으로 오셨구나. 그렇구나. 그럼 시장 처음부터 멤버시네요. 초기 멤버. 네. 그러면 원래 먼저 하신 게 아니고 어머니가 먼저 하셨죠. 그럼 어머님을 도와서 같이 하시다가 이제 맡으셨고. 네. 아까 보니까 또 아드님도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걔가 큰아들. 예. 이제 아드님 때로 이제 슬슬 또 다시 어머님과 아들, 또 아들과 아들인가요? 이거는 네. 그 뭐라 그럴까 덤벙덤벙 돼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군요. 뭐 이게 생각하고 네. 이거 소신 있게 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조금 드물다고 봐야 돼요. 올인해야 된다 말씀이시죠? 네. 하나에 집중해서. 그때 당시 그럼 69년에 시작할 때 포부는 어떠셨어요? 포부는 뭐 아까 저기 뭐 그거죠 뭐 예. 우선 그때는 어려웠으니까 이제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또 부모님이 아프니까 어차피 맡아서 해야 되는 의무감 때문에 하기 시작한 거죠. 장남이셨어요? 네, 장남.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 69년부터 지금 한 50여 년 이렇게 떡집을 해보시면서 한껏 딱 추억에 남는다. 한 장면을 뽑는다. 그럼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아, 손님이 떡을 하러 갈 때 네. 고맙다고 인사할 때. 맛있었다고? 네, 인사하고 또 멀리서도 찾아와서 예. 고맙다고 인사할 때가 제일 보람있지. 오래된 단골들이 있으시겠네요. 네, 꽤. 그 멀리서도 와요. 그 전에 아마 속초에서까지 여기 왔었지 아마 떡하러. 이사 가셨다가? 네. 오. 저기하고 울진에서도 오고. 강원도 쪽에 아주 그냥. 아, 그리고 저기 뭐 김포 음. 그쪽에서도 또 많이 오고 갔던 사람들이. 그러시구나. 네. 김포는 또 많이 이사 갔어요. 네. 그죠? 예, 그랬군요. 그러면 앞으로의 바람은 좀 어떠세요? 이 문화가 떡 문화가 이제 서양 문화에 밀리지 않고 네. 이제 꾸준히 예.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떡도 많이 변화되는 것 같아요. 변화를 되는데 네. 옛날 고유의 그거를 예.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기본은 옛날 거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네, 근데 기본에 옛날 것에서 시작을 하고 우리 모든 음식은 발효식품이잖아요. 네. 근데 떡도 네. 하나하나 그것을 이어주면 되는데 그 맛이 점점 변하더라 이거죠. 맛이. 네, 맛이 변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옛날 맛이 안 나오더라 이거죠. 근데 옛날 거하고 지금 차이는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생기냐면 병이 생긴다는 거죠. 본연의 맛이 안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의 입이 하나 둘씩 이게 전해가다 보면은 네. 생각이 내 생각대로 모두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연의 그 맛은 멀어진다는 얘기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한테 몸에 부작용이 온다, 거부감이 온다는 뜻이지. 떡에서도. 네, 떡에서도. 모든 음식은 다 똑같아요. 떡도 하나의 음식이니까 네, 네. 모든 반찬이라든가 모든 네. 같이 적용이 된다고 봐야 된다고. 그런 말씀은 그러면 오래전부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은 69년도부터 떡을 해오시면서 언제쯤 되시니까? 한 15년 전부터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 음식 문화가 네. 자꾸 내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는 변화를 주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옛날 어른들이 네. 물갈이하면 배탈이 나고 재물에 제법을 한다는 것이 맞아. 예? 예.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것을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하고 뒷면을 봐야 되는데 앞면만 본다 이거지 요즘은. 그러니까 문제가 네. 된다는 얘기지.
저도 뭐 작년부터 미각이라는 걸 배워서 뭐 당근도 그냥 일반 당근하고 유기농하고 제주 당근하고 옛날 토종 당근 이렇게 맛을 보니까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본연이 갖고 있는 그 음식 그대로의 맛들을 구분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토종 막걸리, 토종 쌀들을 배워서 토종 쌀로 만든 막걸리들을 또 봤었는데 맛이 다 틀리더라고요. 틀릴 수밖에 없죠. 네. 왜 그러냐 하면 네. 우리가 재물에 제법한다는 거는 내 주위의 환경에서 음식을 하는 게 최고의 음식이거든요. 근데 한 단계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맛은 본연의 맛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라고 그래, 그거 갖다가 신토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제일 가까운 그 음식이 우리나라의 최고 음식이라고 보면 돼. 외국에서 들어와서 아무리 좋아도 네. 환경과 토질과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오면 벌써 몸에 겁이 내 잘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갔을 때 청교들이 병이 생기면 풍토병과 기후 조건 때문에 모두 사람이 반 이상 죽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뭐 약을 먹는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맞아요. 예,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네. 우리의 음식, 우리의 그 떡, 우리의 모든 음식은 일관성이 있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이제 앞면만 보지 말고 네. 뒷면까지 볼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하면 되지 않냐 이 생각이죠. 나는. 그래요. 저희가 이제 3월 말에 해가지고 책방을 열었거든요. 시장통 안에 있는 책방은 전국에 3번째래요. 그래서 저희 책방 화서가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사랑방이 돼야지. 네. 사랑방이 되면 누가 나와서 책을 볼 수도 있고, 네. 책을 구매도 할 수 있고, 얘기도 하고. 옛날에 시골에 만화방이 있듯이, 예? 네. 그런 것이 와서 누구나가 다 와서 접할 수 있는, 그렇게 돼야만이 이 책의 문화도 많이 변화가 되는데, 지금 인터넷을 모두 다 보니까, 그러한 그 생각이라는 건 없고, 즉석적인 거, 바로 눈앞에 보이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뒷면은 보질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똑같이 일정해야 되는데, 우선 앞면만 내가 캐치하는 것만 보니까, 네. 전체적인 맥락을 모른다는 거거든요. 시장통에서 책방이 좀 낯설긴 하지만, 그래도, 그죠? 사랑방에 사람들이 좀 오고, 같이 즐기는 공간이 되면 좋겠네요. 그렇지. 네. 미래의 화곡중앙시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그 전에 아카데미 교육을 받을 때, 네. 시장에 같은 경우는 전부 다 3%만 산다는 얘기를 그 강사가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시장을 살리면은 1차 상품이 시장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2차, 3차 상품이 대기업에서 하고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대기업에서 1차 상품, 2차 상품 다 해먹어요. 예? 그러다 보면은 시장이 살아날 수 없거든. 이것이 정책적이라든가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그 전에 한번 이 조사한 결과로 보면 영국 같은 데 한 군데 보면 전통시장의 가운데 2차 상품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파운드 라운드로. 예? 그러니까 그런 파운드가 안 되면은 시장과 우리 화곡중앙시장이 됐던 어느 시장은 3%도 남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이야기를 해도 그걸 안 맥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그거 이루어져야 되는데 표신을 받기 위해서 시장이 아니게 시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양시장은 시장이 아니거든요. 거기는 하천부지니까 하천부지에도 시장을 세울 수가 없다고. 네. 그러니까 변한다 얘기예요. 시장을 전에 정해준 데에서 거기다 활성화 파운드로 만들면 어딘지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상권은 다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그것이 넓어지면 그런 시장이 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생각에는. 그러니까 화곡시장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1차 상품이 살려면 지금 살 수 있는 길이 거의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먼 hun대는 다 도태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밀려 나간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자본과 경영과 모든 것이 마케팅이나 부족한데니까 치고 들어오니까 그런 것을 정책적이나 모든 것이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만들어주지 않고 그냥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그냥 맥힌다는 얘기거든, 결과적으로는. 근데 나중에는 어느 시장이나 어느 마켓이나 서민들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다 이거지, 결과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정책이나 이런 행정 시스템이 좀 도움이 돼야 되고 네. 자체 이제 여기 이 상인 너 시장을, 바뀌어야 돼. 예, 바뀌어야 구성하고 있는 우리도 네. 좀 변화돼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네.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보는데 외국 사례를 보고선 우리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흘러 넘어가고 만다는 이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시장을 하게 되면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의 지원이 돼야지 뭐 외부에서 뭐라고 그래 그거 갖다가 뭐 관광산업 이건 소용이 없어요. 네. 예, 그런 건 소용이 없다고. 그거는 겉보기가 좋은 얘기지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생활을 못 한다는 얘기거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것이 전문화가 돼서 이거 살릴 수 있는 전문화로 바뀌어야 된다. 나도 떡을 50년을 했지만 네. 이론적으로 하면 남한테 빠지란다. 왜냐하면 50년을 종사했으니까 나보다 더 잘하니까. 떡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방법을 해야 되고 모양은 낼지는 못하더라도 그 본연의 맛을 어떤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건 알고 있거든. 근데 그렇게들 안 하거든. 왜냐하면 사람이 돈에 욕심에 물질에 욕심을 가다 보면 그런 게 나타나거든. 근데 물질에 욕심이 생기는 거는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밑바탕이 근본적인 생활 패턴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보다도 생활 패턴이. 그래야 된다는데 그것이 없다는 얘기. 내가 봤을 때는 쭉 지켜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굴 만나더라도 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통 시장이라는 시장 안에서 우리가 지켜왔던 이제 50년 이상 지켜왔던 것처럼 본연의 맛을 지키고 하는 것이 시장의 또 매력일 수 있고요. 그걸 잘 지켜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밖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마케팅 이런 부분은 또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해나가야 되는 거고 또 그 부분 또 저희가 채워야 되는 부분인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네. 내가 봤을 때는 이 본연의 맛은 전통시장에 되게 되면 특색이 있는 걸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색, 이제는. 네. 전통에 대한 전문적인 그 맛을 낼 수 있는 네.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예? 예. 뭐 여기서 처음 시작한 사람은 그 맛을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는 하나의 문화가 맥이 끊기면, 네. 맥이 끊기면 그 맥은 다시 복원하려면 엄청난 비용과 맞습니다. 그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도자기를 벽작이라든가 상감청자를 같은 건 못 만들잖아요. 왜냐 전수를 안 해줘서 맥이 다 끊겼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만드는 걸 해서 그 문화를 살려갈 수 있는 길이 나중에 그거 되거든. 그래서 내가 손님들 오면 하나씩 가르치거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하거든. 그럼 그 사람 다시 찾아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중요하죠. 네. 여기 시장 볼 건 없지만 찾아와서 유지하는 것이 네. 네. 신뢰하고 그거를 가르쳐 줌으로써 그 사람이 고마움을 느끼면 다시 온다는 얘기예요. 시장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는. 시장이 갖고 있는 이제 지역 문화라는 부분이라는 자부심으로 각자의 이제 다 오래되셨고 단골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지역 문화 공동체의 모습도 가지는 것도 하나의 플러스 요인일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 가다 보면 뭔가 화곡 중앙시장에 오면 뭔가 옛날 거, 지켜야 될 거, 본연의 맛 이런 것들이 문화로 뭐 시장 문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화곡동의 문화일 수도 있고 이런 문화라는 형태로 같이 되면 조금 더 저는 좀 재미나고 한번 가보고 싶은 시장 가서 갔는데 본연의 맛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뭔가를 같이 나눌 수 있고 이렇다면 저는 시장의 뭐 공동체, 문화 공동체가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네. 송편을 만들잖아요. 네. 송편을 만들면 네. 대부분 입반죽을 하죠. 네. 예? 예.
찹쌀가루로. 아니, 그러니까 맵쌀로 네, 할 때 네. 송편을 하는데 네. 일반적으로 한다고. 네. 뜨거운 물로다. 네. 왜 뜨거운 물로 하냐 이게.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배웠으니까. 네네. 그냥 남이 하는 거 그대로 네, 답습을. 네, 나도 네. 그렇게 답습을 했었으니까. 아, 네. 예? 가정 시간에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네. 쉽고 편하니까 만들어준 거예요. 아, 그럼 입반죽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입반죽을 안 하고 다른 걸 찬물로 하면 10배, 20배의 힘이 드는 거예요. 그 맛을 나오지가 않아요. 아, 그러면- 미묘한 맛의 차이가 달라지는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네. 온도 변화에 따라서 맛이 변한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 자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현상을 어긋나서 만들게 되면 그것이 내 입에 들어가면 그것이 옳은 줄 안다고. 네네네,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 맛에 익숙하니까, 네, 모르고. 네. 모르고. 네, 네. 근데 그거 먹으면 입이 끈적끈적 들러붙거든. 그거는 만들어서 바로 쪄야 돼. 네. 그렇지 않으면 자연에다 다 뽀그러지거든. 갈라지더라고요. 네, 갈라질 수밖에 네네, 없지. 네네. 그러니까 네. 본연의 맛을 내려면 네.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안 되니까 이제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래. 모든 사람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은 눕고 싶고 네. 그게 사람의 기본적인 형태거든. 그러니까 음식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가 제일 좋다는 거는 적은 나라에서 음식이 이렇게 다양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잘 알아내도, 네. 잘 가져가도.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전성을 앞으로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서 그것을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면 떡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다는 얘기들.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창의적인 걸 자꾸 가르쳐줘야 돼. 기본적인 것부터 우회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밑바닥부터 다시 가르쳐줘야 돼. 네. 그래야 그걸 알고 그들을 만들지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시장도 마찬가지고 네. 모든 것이 밑바닥이 네. 모래 위에 집을 주면 허물어지듯이 네. 반석에 집을 짓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 네, 우리 네. 걸 잘 찾아서. 네, 찾아가지고. 기본부터 제대로. 또 그걸 갖고 있는 게 시장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거 되면은 네. 우리나라가 경쟁력이죠. 경쟁력이 더 높아질 거라 이거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세계적으로 가서 이렇게 봐도 우리나라처럼 적은 나라에서 음식 다양한 나라는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본에 충실한 그리고 우리 자연과 가깝고 우리 몸에 가까운 것을 지키고 먹거리를 특히나 잘 해 나가면 우리 시장도 경쟁력이 있는 거고 또 그 문화가 또 시장 문화가 네. 아주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화곡중앙시장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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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요? 네. 네. 화곡시장 중앙시장 화이팅! 화이팅! 화곡떡집 화이팅! 화이팅! 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됐어요? 네. 내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